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채널A가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두 차례 전화를 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한 것인데, 이걸 보면 이재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 김모 씨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하게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무튼 이렇게 많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면 위증교사 의혹은 상당히 빨리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지금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정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할지도 모릅니다. 수차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정언 요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채널A가 방금 전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지금은 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을 위정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 씨에게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자, 지금 이 공소장,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이례적인 풍경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사건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에 배당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지사 시절 저지른 위정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정교사 사건의 빠른 선고를 위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병합하지 말고 별도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 요구를 법원에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대법원장이 이호 상태다 보니까 개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배당합니까? 아무튼 오늘 국회 법사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유창훈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정교사 사건의 빠른 선고가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나를 처벌을 해야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KBS 측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 씨가 이에 기억도 잘 안 난다. 사실은 안 나는데라고 답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에게 다시 한번 원하는 정언 취지를 설명합니다. 김 씨가 어떤 취지로 정언해야 하는지 한 번이라고 알려달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을 쓰냐?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검찰 공소장입니다. 자, 이틀 뒤 이재명 대표는 김 씨에게 또 전화를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이라며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사이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에 관한 정언을 부탁하며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김 씨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이 대화를 두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속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정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나쁜 변호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협의가 많았다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요구했고, 이에 김 씨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론조지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봤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검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요구로 김 씨가 이후 증언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 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별수사 3부는 지난 16일 이재명을 위정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부분 발췌해서 왜곡하는 데 불과한 주장이라며 검찰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회초리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자, 아무튼 지금 검찰도 상당히 열받았습니다. 백현동 의혹 사건과 달리 위정교사 사건은 공소유지와 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따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 위정교사 의혹은 신속하게 재판에서 이재명을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구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